랩스 케빈 강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죠?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네. 보냈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월요일 아침이니까 저번 주 어떻게 됐는지 원래 해주시는 대로 의외로 해주실 거죠? 한 주일을 좀 조용히 지났어야 되는데 의외로 조용히 못 지나갔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 YCC 얘기 나오고 BOJ YCC도 되게 맞습니다. 크리티컬한 뉴스인데 맞습니다. 그 연말에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에 그 내년에 해도 될 건데 왜 그러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나마 주식 시장은 많이 안 움직였고요. YCC 네. 때문에 네. 그 반해서 이자율 시장이랑 FX 시장은 외환 시장은 굉장히 많이 움직인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BOJ 이슈, 네, 여러 가지 BOJ 비롯해서. 이슈. 네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번 써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지금 나와 있는 차트 보시면은 완전히 뭐 환율 같은 경우는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죠. 달러가. 네. 달러가 완전히 많이 빠진 상태. 그 다음에 금리는 오른 상태. 왜냐면 이제 금리는 결국 일본도 금리 올린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 3.6% 인플레이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본도 따라 올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커브를 기간별로 그림을 그리는데 선을 연결해 보면 0.25 레벨에서 계속 매수만 10년짜리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만 밑으로 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화 시키려면 일단 변동폭이라도 키워놔야 되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바로 위로 점프해서 0.5 됐고 지금 수합 시장에서는 0.8까지도 이미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도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나 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가 약세가 돼서 달러 인덱스를 많이 빠지는 상태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나이키, 페덱스 실적 계속 이제 뭐 주식이니까 실적이 좋다 나쁘다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수요일 날은 나이키, 페덱스 가지고서 올렸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마이크론 얘기하면서 기업 실적 악화라 그러면서 빼버렸어요. 근데 뺀 그림으로 보시면은 올라간 거랑 내려간 거랑 보시면 내려갈 때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마이크론 쪽 오히려 하락 쪽에 더 베팅하는 게 더 많아졌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되게 얇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움직인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보실 때 실적 발표될 때 움직인 영향들이 가이던스 얘기를 했는데 그 가이던스 얘기에서 결국 중국 얘기를 계속했어요. 나이키도 결국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오픈되면서 경기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근데 나이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오프닝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하면서 장이 더 이렇게 상승하는 네.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이던스를 더 낮춰버렸어요. 매출 가이던스도 다 낮추고.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결국은 은연중에 어쨌든 수입이든 수출이든 전부 다 중국을 좀 쳐다보는 경향. 근데 그런 와중에서 또 이제 중국 난리죠 지금. 코로나 너무 퍼져가지고 맞아요. 뭐 뉴스들 보면 너무 험악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뭐 이렇게 뭐죠? 앰뷸런스에다 막 실어가지고 날르고 막 이런 게 너무 험악하게 나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슈들이 계속 돼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 이런 거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 그냥 이제 그 존업 데이터들 제일 많이 봤었잖아요. 네. 네. 존업 데이터. 그래서 이게 존업 데이터인데 결국은 이게 맞냐 틀리냐 이슈들도 계속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다. 뭐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집계하는 데서는 나름은 자기네 나름대로는 뭔가 기준에 의거해서 집계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집계를 안 한다더라. 뭐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뭐 사망자 수 너무 커져 있다. 뭐 500만 뭐 1000만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니까 아무리 인구가 많대지만 근데 그냥 이런 데이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맞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어, 건데요? 왼쪽 거 같은 경우는 네. 존업 데이터예요. 네. 그 아워 월드인 데이터라는 이제 사이트 밑에 보면은 그 눌러 보시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 데이터의 실질적인 소스는 존 홉킨스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대부분의 이제 모든 이제 코로나 나오는 지표들을 여기 것들을 많이 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네. 왼쪽 게 이제 그 데일리 컨펌돼서 이제 사망률, 그다음에 오른쪽 게 그다음에 데일리의 신규로 발생한 건수. 네. 근데 이거를 그 차트를 이제 리니어로 그려놓으면
이제 너무 스케일이 위쪽이 높으니까 밑에가 올라간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맨날 그리는 로그 스케일로 바꿨어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좀 보려고. 그래서 네. 이제 왼쪽에 이제 축을 보시면은 0.1에서 1 올라갈 때 1에서 1 올라갈 때 보면 그 스케일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게 로그 리턴으로 그려놔서 점프를 얼마나 했나를 비교해 보려고 이제 네. 이렇게 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 신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밑으로 0으로 확 내려갔던 부분들은 저런 건 이제 뭐 잘못된 데이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밑으로 확 내려간 거. 그러면 이제 추세로 보면 계속 증가하는 거 맞고 그에 반해서 그나마 이렇게 증가해서 고점 다 넘긴 건데 2000년 초반 때 대비해서는 처음 때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보면 사망률하고 신규 발생자하고 다 높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보면은 이미 고점 다 넘겼는데 신규 발생자는 근데 사망률은 그때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상태다라고 봐서 뭐 명수나 이런 걸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이슈들이 되고 있지만 저 상태가 계속되는 거를 가정을 해버리면은 뭐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게 어느 정도는 집단 영역 남들은 다 지금 막 다 걸려서 난리치고서 1년 지났는데 쟤네는 막아놨다가 한 번에 이제 여니까 이제 시작. 이제 네. 시작해서 집단 면역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정도 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어느 정도 이제 패스가 안정이 되면은 다시 리오프닝 되면서 결국은 글로벌리 경기를 그나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내년에 네. 그 가정 자체에는 그냥 중국 리오프닝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보면 미국이나 우리 국내 경우에 보면 저렇게 난리 나고 보통 한 2달 걸렸나요? 예, 한 3달 걸렸던 것 같아요. 두세 달. 네. 그러니까 두세 달 뒤에도 저게 안 잠잠해진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들어요. 비슷하겠죠. 네. 최소한. 네. 네. 근데 이제 백신이 다르잖아요. 이제 거기에 또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는 거죠. 저기 물백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백신에 대한 논란은 뭐 계속 계속 중국 쪽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mRNA가 아니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나머지는 그거 맞아서 두세 달이었는데 저기는 물백신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 이렇게. mRNA 그거 쓰면 안 되나? 그거 그렇게 그래서- 욕심을 그래서 이제 좀 요- 그런 고집 욕심이 네. 아니라 고집을 왜 그런, 그렇게 그런 부려? 부분들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주간으로 보시면은 나스닥이 2.3%가 빠졌는데 다우존스는 플러스 0.86이었다는 거. 네. 예, 그게 이제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근데 걸 한번 다우는 보시면 될것 아직도 같아요. 봐야 됩니까? 근데 일단은 어떤 그냥 의미에서 봐요? 다우는? 대형주라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죠. 다우는 일주일간 그래도 소폭 네, 올랐죠. 올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웨이트를 안 하잖아요. 웨이트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대형주들 자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냥 아직도 좀 봐야 그냥 됩니까? 이렇게 네. ETF나 이런 거 상장돼 있을 때 네. 다우 살까 S&P 살까 러셀 살까 이렇게 골라서 사니까 결국 미국 거를 사도 이제는 나스닥 살까. 근데 원래 나스닥만 쳐다봤었는데 다우 ETF도 많습니까? 네, 다 있더라고요. 300짜리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 거래 많이 됩니까? 네, 뭐 우리가 보통 샀다 팔았다 하기엔 충분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금리 쪽이랑 이제 외환 선물 쪽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화요일 날 이제 BOJ가 난리 치니까 결국은 이제 엔화 급등을 했죠. 네. 예, 급등해서 갔고 그다음에 금리는 확 올랐고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크게 외환이랑 이자율 시장 움직인 거 대비해서 크게 안 움직였다라는 게 되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보여요. 왜냐하면 아시아 시장에서는 되게 영향이 많았어요. 옌캐리 트레이딩 네네. 언와인드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이슈가 될 것 같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발표하면서 이제 장기 국채 매입 금액 자체를 늘렸어요. 더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0.5로 올리고 더 사줄게. 까지 발표했는데 더 사준 거는 다들 뉴스에서 조그맣게 나오고 0.5 올린 것만 또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0.5의 밴드에서 사는 거니까 뭐 BOJ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마켓에서 파는 만큼 무조건 다 사주는 다 거 사주는 아니에요? 거죠. 다 사주는 네, 거죠? 다 사주는 건데 그거 한도액이 7.3조 엔이었는데 그걸 9조 엔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그것도 대신에 이제 더 이제 가격을 싸게 살게 대신에 더 많이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팔고 더 싶은 사람 다 팔아봐. 다 이런 팔아봐. 거죠? 근데 그거에 계속 이제 그 레벨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이자율 커버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네. 생겨 있는 거에서 거기에 10년짜리만 이렇게 내려가 있었어요. 0.25로 이미 나머지들은 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제자리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그런 벤치마크 그런 걸 보고 벤치마크 이펙트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일본뿐 아니라 지금 US 트레저리에도 있을걸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나름 US 트레저리 커브는 그래도 스무스해요. 근데 네, 이제 그래요? 그 어느 한 포인트를 잡아서 사주진 않잖아요. 심각하다. 근데 이제 일본은 너무 심각했던 거죠. 거기다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3.6이 나오니까 최근 들어서 걔네는 맨날 디플레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아니 목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잡데이터 하다 보니까 고용 데이터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너무 열심히 보는 네. 거죠. 저런 데이터 솔직히 일주일마다 나오는 거에서 잘 안 봤던 데이터인데 저런 데이터까지 보면서 난리를 이제 좀 치고 있는 느낌이어서 근데 그것도 보면은 늘었어요 실업 청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서는 또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는 이제 더 좋아진다. 더 타이트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목요일이었네, 금요일이었네. 목요일 마이크론 나올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사주 평균을 또 얘기해요. 사주 평균은 계속 그 줄어들고 있다. 실업 그 네. 수당 청구 건수가. 그래서 올랐는데도 사주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낮추고 싶은 거죠. 그럼 전망치보다 좀 낮았다는 거잖아요. 네. 전망치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더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2천만큼 전주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실업 청구 자수가 늘었어요. 실제로는. 늘었지만? 늘었는데 네. 4주짜리로는 내려갔다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네. 시장 센티먼트가 그쪽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쪽 전체 종목 보시면은 뭐 그냥 테슬라 혼자 망가졌죠. 22%. 아, 테슬라. 예, 일주일에 22.8%가 빠졌어요. 네. 테슬라가 지난주에. 아, 그러니까 이제 한 주에. 나스닥 빠지는데 영향을 이제 굉장히 많이 그렇죠. 준 거죠. 맞아요. 이거 뭐 툭하면 요즘 9%씩 빠지니까. 예. 그래서 9%씩 3번 빠졌네. 거기다 이제 뭐 27일. 다 아시다시피 트위터에다가 자기가 CEO를 그만둘지 안 둘지를 폴을 해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게 할 말이 없는 아저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트위터 살 때. 머스크가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담보대출 받은 물량이 시장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담보대출이라는 얘기는 주가가 빠지면 증거금을 더 넣던가 아니면 주식을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돈을 빌려준 은행이. 머스크가 파는 게 아니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트리거 되면서 돈을 못 갚거나 아니면은 증거금을 더 못 넣으면 이미 담보로 설정했던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레벨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사이즈가 큰가요? 크죠. 예, 크죠. 지금 올해만 50종가 40조 팔았을걸요.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글로 오지 가고 있는 않았을까? 거죠. 이미 와서 트리거가 예,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되고 거다.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막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실제 기업이란 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주겠죠. 그거 누가 사주겠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계산이 당연히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 선이 어딘지. 선이 어딘지 이제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초기 보통 주담보 나갈 때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그 트리거 되는 레벨들을 정하는데 보통은 한 50, 60 정도는 정해놨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4, 50%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트리거 근처들로 계속 가니까 증거금 더 넣으라 그러니까 매도들이 나오고 있고 아니면 자기 돈으로 더 넣던가 아니면 증거금을 더 넣어줘야 돼요 주식을. 중거금 더 넣으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 팔면 내가 파나 남이 파나 똑같은 뭐 거네. 비슷한 거죠. 그 테슬라 상황도- 외에 무슨 머스크가 큰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다 이제 센티먼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나왔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잡 데이터가 이미 이니셜 잡 리스크 클레임이 이게 그 실업 보험 청구자 수인데 그거 보시면은 분명히 증가를 했거든요. 실업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4주짜리 평균짜리 이렇게 내려가는 것까지 데이터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내려가는 쪽 실업률이 계속 그러니까 고용이 계속 강한 쪽으로 시장 계속 해석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3분기 GDP 같은 경우도 얘기 많이 안 나오는데 3분기 GDP도 3.2 플러스로 나왔거든요. 플러스 3.2가 나왔는데 그게 2.9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네.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아무도 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뉴스들은 역시 그냥 시장이 방향성으로 가면 그쪽 뉴스에 더 포커스를 준다. 그러니까 고용이 강하다고 자꾸 보는 거는 시장이 그냥 빠졌으면 좋겠다.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페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제 고용이 좋은 쪽에 데이터 뭐 없나 이런 거 찾는 거죠 이제. 좋다고 하면 그러니까 좋다는 게 이제 고용이 센 거, 탄탄하다. 탄탄하다. 네. 고용이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페드도. 그러니까 그거 반대쪽 것들을 계속 찾는데 이게 너무 오버하게 오버스럽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 아까 이제 저희가 보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 쪽도 보시면은 S&P 선물 같은 경우도 미결제 약정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연말이어서 다 휴가 갔으니까 그냥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는 과거 전주 대비해서 쭉 보시면은 줄어들었어요. 확실하게 네.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렇네요. 예. 그다음 위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해지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년이나 좀 데이터를 보거나 좀 미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는 주가가 뭐 나스닥 같은 경우 30% 이상 빠졌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해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거죠. 이미 빠진 상태니까. 그래서 1월 달이나 이렇게 이제 좀 뉴스를 좀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해지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신규 투자 같은 경우도 다 미루고 있고 해지도 미루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미결제 약정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옵션 쪽에서 보시면은 뭐 거래량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 비교가 안 되죠. 아, 예, 그러네요. 완전 바닥에 확, 붙었죠. 네. 예. S&P 옵션 거래량인데 지금 보시면 지난주 한 주 보시면 과거랑 비교했을 때 완전 다 휴가 간 게 느껴지는 거래량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 확연히 이유는 휴가철. 예, 이제 휴가철, 거의 끝났다. 연말, 네. 예, 연말, 네. 연말 휴가철 그리고 이제 다 갔으니까 지금 네. 이 지난주에 막 여러 가지 YCC 이런 거 발표한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잔머리를 쓰지 않았나? 왜냐면 사람들 없을 때 빨리 좀 한산할 발표하고 때. 한산할 네. 때 딱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내년에 1월 달에 BOJ가 한 번 더 한다 안 한다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왈가왈부하고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가격으로 보면은 내년 3월물 행사 가격이 3,600 S&P 같은 경우는 3,600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3,600 쪽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이번에 움직인 것도 보시면은 3,700 근처 가서 이제 더 내려가면 3,600대에 있어서 트리거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계속 반등을 한번 해주고 또는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서 3,800에 다 맞춰놓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3,800 근처에서 특히 예. 저번 주는 3,800 근처에서만 갔다리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그냥 위클리로 보면 많이 안 움직인 느낌. 네. 근데 그 전주에는 3,900에서 왔다리 갔다리 네.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레벨들이 계속 진짜 하나 마나한 말이야. 네. 한 주는 3,9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결국 한 주는 네. 계속적으로 근데 어쨌든 베어리시한 톤인 거죠. 네. 네. 그렇게 근데 사실 보시면 결정타는 3,600은 사실 뭐 하여간 거의 건드리면 거기는, 네, 아주 거기는 이제 문제가 부담스럽다.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면은 3,600 밑으로 가면 3,000 간다. 막 트라이를 할 아이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3,600개 살 이유는 없다는 거죠. 3,600보다 살 거면은 3,500, 3,400 뭐 이런 데다가 대도면 될 거지 3,600에 살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3,610에 사거나 3,000에 사거나지 3,590에 살 필요는 없어요. 3,000은 좀 너무 오버신 것 같고 3,300. 3,300. 네. 하여간 3,610에 사야지 3,590에 살 이유는 없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륨 확 줄었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콜옵션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행사 가격별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12,500에 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거래량도 12,500. 그러니까 12,500이면 지금 올라간다의 베팅이거든요. 지금 다우가 얼마? 11,000이에요. 그러니까 11,000 나스닥 100 같은 경우 11,000이에요. 네, 11,000. 11,000. 11,000인데 지금 12,500짜리에 지금 3월물 같은 경우가 약간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S&P랑은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나스닥이 역시 많이 빠지니까 또 올라가는 쪽 투기도 좀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나스닥이 세계 최강으로 빠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2%가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볼큐도 많이 안 올라왔어요. 네, 변동성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변동성이 그렇게 커질 거라고 오히려 예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지금 1월 달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그냥 가격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한 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야. 이 바닥에서 길 거야. 길 거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라는 건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네. 다 위아래 다. 하니까 네. 네. 위아래 다. 데일리 체인지니까 네. 크지 않을 네, 거니까 네. 뭐 이 상태로 좀 오래 갈 거다. 네. 한 달 1월은 정도. 가겠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지금도 결국은 보면 일주일 차트 놓고 보면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냥 위클리로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는데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보면 많이 안 움직인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지금 약간 크리티컬한 건 이제 좀 밑으로 깼어요. 상승 채널이라고 제가 그려놓고 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깼더라고요. 이번 주에. 네. 야, 나스닥은, 지난주죠, 예, 지난주에. 나스닥은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게 지선을 깨서 다시 하락 채널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더 내려가 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침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좀 이제 긍정 회로를 최대한 돌려서 보면 이제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여기서 지지하면서 좀 힘을 모아서 여기서 반등을 못 해주면은 결국은 이제 침체 얘기로 돌 것 같다. 하여간 저 11,500 갔었잖아요. 저 2주 전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주 9거래 만에 1000포인트가 빠진 거죠. 네, 생각보다 많이 네, 빠져 있어요.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변동성 지수들이 안 올라가 있고 공포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시장에서의 센티먼트가.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어느 쪽을 더 봐줄 거냐. 이게 반영 안 된 거야. 아니면 반영된 거야. 둘 중에서 고른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 파생에서는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 바닥 근처는 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은 네. 들어요. 근데 워낙 네거티브한 센티먼트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나스닥 쪽에는 진짜 개별 기업만 봐도 애플, 테슬라 뭐 전부 다 엄청 크리티컬한 차트 레벨에 그냥 다 모였죠. 다 모여가지고 진짜 무섭긴 해요. 저기서 빠지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뭐. 근데 그냥 뭐 내일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진짜로 서브프라임 생겼을 때 생각해 보면 다 망할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뭐 닷컴 버블 때도 막 다 망한다고 그러고 난리 나는 분위기인데 약간은 지금은 전체적인 센티먼트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도 사라고 얘기 못하는 분위기. 아니 애플이 130이 지금 뭡니까? 근데 네. 지나서 보면은 또 항상 그렇죠. 그때 왜 못 샀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서. 지금이 어쨌든 그러면 방향성을 좀 중요하게 보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실적입니까? 실적이겠죠, 당연히. 네. 실적인데 그 실적이 잘 나오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라고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네. 중국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게 확인되고 리오프닝이 확인돼서 어딘가 물건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돈을 썼잖아요. 정부가 돈을 막 줘서.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돈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하고 은퇴를 했고 저축한 걸로 썼는데 그게 몇 달 갈 거냐 보면은 길게 가면 한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1년은 갈지 않을까 그랬는데 화이트 칼라가 은퇴해서 한 1년은 1, 2년은 충분히 쓸 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아니래요. 6개월이면 다 아닐 거래요. 문제가 생길 거래요. 그래서 그쪽 분위기는 체감상 네, 그렇군요. 체감상 6개월이면 네.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케빈 대표님은 아직 그 6개월 안 되셨나요? 저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실적이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라는 게 지난 실적보다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죠. 가이던스가 더 가이던스가 중요하죠. 중요하면 가이던스를 잡을 때 뭘 갖고 잡아요? 경기를 보고 잡잖아요. 기업들이 개개별 기업들이 잡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가이던스를 되게 잘 맞추고 있잖아요. 네. 매번 저희가 그 굉장히 잘 맞히죠. 잘 맞추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가이던스를 잘 주고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내려온 걸로 따지면은 이미 거의 많이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네. 그리고 가이던스를 앞으로도 계속 할 때 중국의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그 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것 나이키도 같아.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마이크론도 얘기를 하고 이게 있고 지금부터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야 중국이 어떻게 될 건지 3월 달에 돼, 4월 달에 돼 그러면 뒤에 되면 뒤에 될수록 나빠질 거고 두 달 동안 영업 못 할 테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크다 이렇게 봐지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네, 나오시는데 내일은 어떤 그래서 얘기 그냥 해주실래요? 한 네. 22년도에 나왔던 키워드들과 그다음에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2023년도에는 어떨지 그냥 간략하게 네. 연말 특집. 연말 특집처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올해 좀 마지막 주니까 네. 네, 하루하루 좀 2022년을 정리하는 내용, 2023년을 보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네요. 테이블 랩스 케빈 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